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김태진의 북라이브. 시즌3 맞아서 오늘 첫 방송인데요. 너무나 좋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좋습니다. 여기는 강남이고 공원 아카데미 강남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좀 많이 아는 분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요즘 뜨고 있는 분이죠. 사진계의 갑 포토 테라피스트 백승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 책을 한권 들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외로울 땐 카메라를 들어라. 느낌이 짠 오는 이 책인데 오늘 이 책 얘기 또 백승유 작가님 이야기 이런 걸 좀 풀어가보도록 하겠는데 요즘 대세이신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백승유 작가님 프로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 프로필 백승유 작가님은 포토테라피스트 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반만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중앙대학교 이름이 길어요. 지식산업교육원 인물사진 콘텐츠 전문가과정 주임교수. 지금 몇 년째? 4년째. 4년째. 강남구청 교육포럼 예술분야 전문위원. 그 다음에 정말 히트친 많은 분들 주목받은 사진전 하셨고요. 좀 난리라 그래서 날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9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사진문화협회 회장 역임하셨고 2009년에는 미국에서 영어로는 마스터 오브 포토그래퍼 발음 안 좋습니다. 마스터 오브 포토그래퍼 사진 명장이죠. 그렇죠. 사진 명장. 권위 있는 상 수상하셨습니다. 작년에 또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다고요? 뭔 상입니까? 장애인 국제 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물사진 실내 인물사진을 장애인들이 출전했는데 거기에서 나갔던 2명 중에 1명이 동메달 땄어요. 기대 안 했는데 대통령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코치로서 네. 지도를 해주셨는데 지도요. 세계 대회에서 입상. 대통령상 수상하셨고 대단하십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다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스타 프로필 일단 들어보셨는데 일단 느끼셨겠지만 정말 여러 직함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사진 작가이기도 하시고 드디어 이제 책을 낸 또 저자이기도 하시고 교수님이시고 여러 직함으로 불리고 계신데 또 소장님이시고 하나만 고르십시오. 저는 포토 테라피스트. 포토 테라피스트. 요즘 포토 테라피스트 이 말이 이제 요즘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토 테라피스트요? 네. 포토 테라피스트 하면 포토 테라피를 하는 사람. 스트. 그래서 포토 테라피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했군요. 네. 의외로. 그러니까 뒤에 스트를 붙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붙였고 이제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포토 테라피 내지는 포토 테라피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포토 테라피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포토 테라피라는 개념이 예전에 카메라가 탄생되면서부터 포토 테라피는 계속 이루어졌던 거죠. 찍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 만족을 하는 것도 테라피의 일부고 찍히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카트 중에 한 카트가 마음에 들어서 그것이 나로 인식하고 자신감 얻는다. 또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 두 가지를 딱 놓고 얘기하면 사진을 찍고 찍히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치유적 행위, 인간을 이롭게 만드는 그 사진에 관련된 모든 것, 이것이 포토 테라피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 포토 테라피스트. 사실은 카메라를 든 모든 사람은 포토 테라피스트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누군가 찍어준 사진인데 보내줬는데 사진이 잘 나왔다. 느낌 좋다. 아, 그런데 갑자기 그 자신감이 약간 충만 그런 느낌이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저도 그런 포토 테라피를 받은 경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김태진의 북 라이브 원래 좀 라이브 살아있는 느낌으로인데 사실은 좀 날방송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어쩌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리모컨을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 노트북 위에 리모컨이 저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와우, 사진. 저게 바로 그 백승유 그 포토 테라피스트라고 할 때 언제나 늘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진인데요. 느낌 좋습니다. 저 사진은 본인께서 직접 찍으신 겁니까? 제가 요즘은 예전에 처음에 찍었을 때는 사람들이 공감을 했는데 요즘에 저 사진을 강의할 때 딱 들이대면 어떤 정도로 쓰냐면 누구지? 하면서 접니다. 요즘 삶이 힘들어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고 하면 한번 웃음꽃이 딱 터지면서 강의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 용도로 쓰고 있어요. 저는. 그 용도로? 그 용도로? 그렇군요. 근데 일단 저 사진에서의 느껴지는 저 집중력, 마치 맹수가 먹이를 딱 포착하고 노려보는 것 같은 굉장히 느낌 있는 사진입니다. 독수리의 눈빛이라고 하죠. 독수리. 제가 예전에 저 사진 어떻게 찍었냐면 세팅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찍으라고 했는데 나온 사진을 보고 내 스스로 놀랐어요. 원래 제 눈동자 갈색이지만 그 갈색의 눈동자가 그렇게 아주 그 열정적일 수가 없었어요. 저 사진 찍은 다음에 저 사진을 본 다음부터 제 사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포토 테라피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저걸 통해서 포토 테라피적인 요소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포토 테라피스트로서의 길을 더 적극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외로울 땐 카메라를 들어라 또 이 책을 또 오늘 소개를 해주시는데 일단 출간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책 내겠다고 생각하신 지는 얼마나 걸려서 나온 책인가요? 시작하고 한 11개월 걸렸어요. 12개월. 이 책 안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작품도 있고 저작권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얼굴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지막에 한 두 분이 처음에는 수락을 했었는데 책까지 나오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쓰기 위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개월이 더 걸렸어요. 두 꼭지를 쓰기 위해서. 어쨌든 이 책 나오면 다 이게 또 굉장히 독특하면서 또 읽을 때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요즘 책 잘 나가십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지금 외로울 때 카메라를 들어라. 네. 이거는 사실 어떤 의도를 줬냐면 이 카메라 메이커에서 협찬이 들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외롭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카메라를 사라고 지금 동료라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이 나간 뒤로 카메라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있어요. 내 책은 많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메이커에서 협찬이 들어왔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내외 몇 군데 업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특히 뭐 일본 업체 몇 군데. 그렇죠. 이 방송 혹시 보고 계신다면 지금 출간 이후로 카메라가 책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지금. 그런 소문이 그런 소문이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이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 책에 대해서 일단은 뭐 저도 그 지방에 내려갔다 오는 길에 이 책 딱 들고 내려가서 KTX에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멀리 가기도 했는데 단숨에 읽었는데 일단 이 책에는 그 작가님께서 그동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오시면서 그 시작부터 현재 진행형까지의 그런 모든 일화가 사실 여기 잘 녹아있고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제가 이걸 좀 더 어렵게 쓸 수 있었는데 이걸 쉽게 쓴 이유는 외로운 사람들이 책을 받다가 이해가 안 되면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해가지고 나도 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독서 테라피. 아니 이건 이 면도 책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지금 카메라 쪽에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더 힘을 줄 수 있는 아하. 굉장히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 적은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포인트는 이거는 이 안에는 백승유가 있어요. 백승유의 행위가 있고 백승유의 움직임이 있고 백승유의 삶이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실제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내 걸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걸 갖다 손치더라도 저는 현장에서 그걸 느낀 것을 행하고 그걸 결론적으로 낸 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중하죠. 아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 책의 모든 콘텐츠가 사실은 백승유 작가님의 실제 행위, 그것의 결과물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신뢰감이 가고 또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는 겸손하게 뭐 쉽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실화 사이에 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느낌이 있었어요. 그 풀어나가는 방식이 약간 세련된 맛이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름 뭐랄까요, 모든 작가들은 이제 자기의 이야기에 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좀 약간 멋을 부리거나 그러는데, 이 책은 멋을 부렸다기보다는 그 각 순간순간에 어떤 나름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깊이 있게 또 들어간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요? 아니, 책을 쓰면서 융합이라고 하죠. 사진이라고 하면 사진에 국한하지 않고 음악이라든가 문학 이런 어떤 부분과의 어떤 통섭적인 관계를 끄집어서 융합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많이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시군요. 이 책을 보시면은 이 책에서는 포토테라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반에는 사진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 도구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반에 많이 해주시고, 중반 이후에는 어떤 치유의 과정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꼭지 들어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참 느낌 있게 제가 읽었는데, 포토테라피 일단 많은 분들 일단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를 한번 실험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 모습을 보실 때 포토테라피스트로서 접근하신다면 뭐가 보이십니까? 당황스러우시네요. 아니 제가 우리 김태진 교수님은 그 전부터 많이 봐왔고 깔끔한 외모. 오늘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미지 컷을 찍으면서 그랬었죠. 가볍고 긍정적이고 즐거움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어디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자유로움에 대한 개념,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아마 그 사진이 이렇게 어떤 자기 이미지나 이런 데다가 활용하시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느끼시지 않았어요? 많이 느꼈죠. 저는 사실은 굉장히 폼 잡는 멋진 사진을 사실은 기대하면서 작가님 앞에 섰었는데, 처음에는 딱 사진물들을 보고 사실 당황했죠. 당황했었는데, 그 사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의 이런 면도 있겠다 싶어서 강의나 이런 데 썼을 때 반응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자신도 그 사진을 보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인 그런 저의 모습이 꺼내지는 걸 보면서 많은 근데 느낌이 있었죠.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이 폼을 잡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멋있는 부분 보여준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가식적인 만남, 가식적으로 날 비춰주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책의 글귀나 이런 것들이 세련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것 뿐이고,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이 너무 폼생폼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식상하죠. 근데 얘기를 나눠보고 조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형을 되짚다 보면
그 사람한테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죠. 근데 뭐 아주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식에 뭐 이 명품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명품이 과연 그 사람과 어우러질 수 있는가가 관건인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척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표시만 안 낼 뿐이지. 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진솔함을 일단은 포착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포토테라피의 또 하나의 단계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최근에 근황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좀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장만했는데 사진 좀 보시면서 최근에 또 어떤 데 관심이 있고 어떤 활동하셨는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게 또 세바시에 좀 출연했던 사진 하나 제가 써봤고, 요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루전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곤지왕이라는 일루전을 찍으러 오사카도 학생들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저건 하나의 교육의 방식 과정 중에 활용하기도 했지만, 저도 여행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한 존재자에 대해서 사진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저도 새로운 어떤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도 창작적인 어떤 방식으로 일루전, 환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거였고, 송파구청에서 전시를 열어줬고요. 지원도 해주고 해서 전시까지 했던 아주 결실까지 알토란같이 나온 알토란같이 결실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죠. 아, 그렇군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 인물의 이제 발자취를 이제 쫓아가면서 유적지라든가 이제 그런 곳을 보면서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그 인물의 어떤 느낌, 이미지 혹은 그 존재의 어떤 의미 이런 부분이 이제 사진에 포착되고 그런 건가요? 저 의미가요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지의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을 준비하고 가서 보게 되면요 여행이 달라집니다.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저거가 아마 이제 사진 촬영 여행으로서 자리를 잡을 건데,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한 존재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가서 그 사람의 저 왕 같은 게 1500년 전 얘기거든요. 15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철학이고 심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예측인데,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어떤 생각의 프레임의 필터링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는데, 길 가다가 어디에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가지고도 저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서 저 환영 촬영하는 것은 그 여행지에서 새로운 맛을 느끼는 하나의 방식.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몇 번 간 여행지는 다녀왔다라고 그냥 착각을 하죠.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여행지를 가느냐의 문제지, 가서 그냥 대충 거기에 음식을 먹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영혼의 만남, 그 존재자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여행에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감회죠. 아, 그렇군요. 예.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느낌이 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서 사진 찍는다 그럴 때는 정말 피상적인 풍경이라든가 그냥 어떤 멋진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찍고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사진 여행은 좀 한계가 왔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는 그 지식을 배경을 가지고 삼국지 유적지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 풍경 하나하나 만나는 것이 예사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또 테마 여행, 그런 사진 여행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다. 요즘 동호회에서 가는 뷰포인트, 그 시간대에 맞는 그 촬영 이런 것은 누구나 똑같이 같은 장소 찍다 보면 내가 찍은 건지 상대가 찍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여행지에 가서 나만의 시각으로 그 접점을 만나게 되면 각자 다른 시각으로 찍기 때문에 같이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그 사진을 보면서 감흥을 느낄 수 있고요. 물론 기존에 이런 여행이 있었죠. 문학여행 같은 거. 근데 문학여행은 가서 느끼고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따르는 거지만, 이 사진여행은 뭐냐면 내가 그걸 인지하고 그거를 형상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포토테라피 하는 형태로서 성취감이 생기는 거죠. 누구도 보지 못했던 헛것과 같은 그런 일루전에 대한 형태를 만난다는 것.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네. 그런데 아는 만큼 찍는다는 또 그런 새로운 완성된다. 또, 예, 그런 또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느낌 있는 말씀이셨고요. 이 사진은 또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는 제가 요즘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강의들이 몇 곡지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10주 강좌로 해서 강남 찾기 프로젝트. 그래서 새로운 강남 찾기. 사실 강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역사가 별로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이웃 송파구만 보더라도 한성백제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개념의 어떤 그 아우라가 있는데 강남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뭐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강남을 사는 사람들이 내 그 이웃 그 동네 어기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수업을 통해서 동네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뭇가지 흔들림까지도 그것을 다르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내가 살아왔던 이 동네가 그냥 그저 그런 곳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쪽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포토 테라피 강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상에 파묻혀서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사실 내가 사는 네. 동네 이런 곳을 이제 사진, 앵글을 통해서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고 그런 또 과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발견이라기보다는 그 환경 내지는 그 안에 같이 살았던 여러 가지 나중에서 그와 접점을 만날 수 있는 나를 만나는 거죠. 나를 만난다. 그 점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내가 얘기하고도 그냥 괜찮습니다. 지금 좀 약간 0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0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에 나가신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방송이죠? 저는 사실 성당을 다니는데 저한테 이렇게 그 방송 제일 오는 데가 세바시 같은 경우도 그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여기는 불교 방송에서 왔어요. 종교 초월. 종교 초월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다니는 성당 쪽에서 연락이 없고 다른 타 종교에서 연락이 있는데 혹시 만약에 카톨릭 쪽에서 만약 보고 계신다면 빨리 또 다른 데보다 먼저 불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연락 올 것 같은데 네. 요번에 그 힐링 법석이라 해서 BBS에서 이제 그 포토 테라피라는 영역이 방송에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얼마 안 됐고요. 네. 그걸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시발점이 저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지금도 책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스럽다라고 포토 테라피는 처음 들어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한국에 방송에서 이 포토 테라피에 대한 시연과 거기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지하는 전도사 역할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교 방송에서 힐링 법석이라고 해서 사진이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을 50분짜리 방송을 2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과의 공감도 얻을 수 있었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자기 정리도 할 수 있는 계기였었고, 아주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 또 힐링, 이런 치유, 이런 쪽의 대세가 또 서점가 같은 데 보면 또 스님들이 또 아주 휩쓰고 계신 추세죠. 그런 이제 불교하고도 많이 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불교 방송에서 또 모셔서 방송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테이프 커팅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지금 10주 강좌를 2번 마친 치매지원센터의 노인들, 60세에서 75세까지 노인들을 강의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만남, 새로운 풍경 속에서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것처럼 그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르쳐주는 강의와 마지막에는 저분들을 프로필을 찍어가지고 전시까지 하는 전시 오프닝 퍼포먼스예요. 근데 제가 앞으로 미래 비전? 저는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저거는 논문에
임상 실험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건데 제 박사학위 논문은 노인들의 자존, 자신감. 그래서 노인들이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다, 추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인데 지금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보건복지부 쪽하고 일이 시작됐어요. 그쪽으로 강의하는데 머지않아 이제 그뭐 노인들이 있는 노인대학이라든가 양로원 이런 쪽에 거기 교육 담당자들한테 직접 가서 시연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형태로 교육 전도를 시키는 걸로 해서 제가 그 근시간의 꿈이 전국 300군데를 1년 동안 다니면서 하는 강좌에 지금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느낌이 쫙 와요. 그래서 그래서 1년은 희신연재로 해서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300군데를 1년 동안 다니는 거죠. 65일 쉬고 나머지 300일을 계속 강의장을 다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캠핑카를 하나 구입해서 타면 전국을 일주하는 삶,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이 막 벌렁거려요. 그 생각만 하면. 오, 굉장히 멋있는데요. 300일? 네. 300일? 300일. 오, 그럼 일단 휴일 하루 정도 제하면 일주일에 한 6일은 계속 도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스튜디오도 쉬고 아이들도 휴학하고 그냥 떠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상당히 그 낭만적이면서도 굉장히 멋있는 삶인데. 꿈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지금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 쪽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네. 빨리 결정 내려주시죠. 검토 중이고 지금 여러 군데 먼저 오는데 하고 시작해야죠. 먼저 오는 거예요. 비딩 붙이시네요. 이제. 이렇게. 동생에게 꽂아주는 거. 꽂아주는 데. 후불도 좋은데 일단 저 공감되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노인들의 고질병이에요. 근데 노인들이 즐거운 삶을 살면서 한 달만 병원에 늦게 들어가도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세이브돼요. 이거는 아주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둘러야만 하는. 그렇죠. 지금 뭐 세금 더 거들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해도. 제가 하는 이런 시스템을 외국에서 저를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좀 늦어질 수가 있죠. 비딩을 또 붙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가 없는 초고령화 사회로 빨리 진입을 하면서 노인분들 참 고독하고 본인들 자존감들이 너무 내려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때 해결사! 포토테라피스트 백소민 작가님께서 제가 한 30명을 전시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전시를 하고 나서 한 2달 지나면 얼굴이 달라져요. 옷 맵시가 달라지고. 이런 거죠. 스웨터 차림에 있던 할머니가 중년 여성으로 탈바꿈된 거예요. 네. 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 여성의 향기, 여성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재혼까지 하셨던 분도 있어요. 와우. 네. 이건 노인이라는 것은 결코 여성성, 특히 이제 여자들만 시작했는데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은 죽은 후에 사라지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은 여성성이라는 개념은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아름다움이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누구나 겸양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누구나 마음은 청춘.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정말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뭔가 팜플렛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거는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16주, 1년에 16주 강의를 2번씩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6주가 끝나면 전시를 해요. 작품 2점씩. 네. 제목을 고수들의 허우적. 제가 저 제목을 붙여놓고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뭐냐면 사실 허우적이라는 것은 고수에 대한 비하 발언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수일수록 엄청 허우적거려요. 그리고 허우적거려서 오른 사람들이 고수거든요. 굉장히 안 그런 척하지만 그 사람들 내면에는 더 높은 걸 향해서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엄청 허우적거렸어요. 그 허우적거림이 고수를 만든 거죠. 그럼 저는 늘 허우적거리는데 저도 그거는 고수가... 발전을 향한 몸부림이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자신감 좀 얻게 되네요. 계속 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 용기 하나 얻어갑니다. 또 한 말씀 한 말씀이 테라피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근황을 보니까
백숙 작가님 또 나름 딱 꽂아두고 계신 등대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도 계시고 또 다양한 곳에서 또 많은 강연을 통해서 포토테라피를 또 전파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2부는 또 라이브로 바뀌면서 피해갈 수 없는 코너 1초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을 받는 즉시 1초 안에 가능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일단은 좀 예리한 질문 준비했고요. 한 6개 준비했는데 3개씩 끊어가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질 때 가볍게 그냥 답변 날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나에게 카메라나 도구. 도구. 좋아요. 책에 보면 이제 사진에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백승유 스타일은? 낯선. 낯선. 낯설은 거.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오직 단 한마디를 꼽아본다면? 자전. 자전. 근데 이렇게 이제 단어로 딱 하면 보는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일단 한 파트 끝났기 때문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순발력 이런 부분에서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대 안 했는데 잠깐 멈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대가 허물어져요. 저를 시켜본 거죠. 문제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너무 허무합니다 사실. 네. 좋아요. 아까 나에게 카메라랑 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도구가?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그 펌핑을 하죠. 카메라를 1,000만 원어치 샀어? 오케이, 나 1,500. 이렇게 펌핑을 합니다.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그게 자기의 자전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근데 그 사람이 찍은 사진들 보면 허접하죠. 근데 카메라라는 그 장비를 본인과 어떤 같은 동일시하려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고 단지 도구죠. 왜 카메라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카메라 일상에서 찍을 때는 뭐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도 좋고 일상을 찍는데 무겁고 어디다 잊어버릴까봐 불안해하고 이것은 그 도구에 힘올리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언제나 찍을 수 있는 것들. 저는 특히 핸드폰으로 찍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강의 교환을 많이 짜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 여행을 갈 때 전시까지 할 데이터가 아니라면 가벼운 똑딱이 카메라 가져가서도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은 막 뒤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짐진자 짐을 지고 다니면서 이게 기동성 없이 사진 찍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도구냐면 제 삶의 놀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도구, 즐거움을 창조할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작가로서의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 사람들에게 테라피를 해줄 수 있는 도구. 이거 하나만 가지면 어떻게 보면 무기일 수도 있어요. 무기.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세상을 정말로 즐겁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도구죠. 카메라는 저한테 뭐 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군요. 그런 도구예요. 일단 도구 날리실 때는 제가 약간 만만하게 봤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사실 비싼 카메라 없는데 한번 저도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되니까. 두 번째, 사실 사진 찍는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가르치고 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실 텐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백승유 스타일은 그랬더니 기억하시나요? 낯선. 낯선. 네. 이런 거죠. 여행이 설레고 흥미로운 것은 낯선 만남이거든요. 부부의 권태로움은 항상 똑같은 낯설지 않은 그 익숙한 것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의 권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은 색다른 어떤 느낌. 제 아내가 저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한 그 낯설음을 부여시켜주기 때문에 벌써 쫓겨날 수 있었는데 그걸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일단은 아티스트가 창작에서 최고 중요한 게 낯섦입니다. 낯섦.
모더니즘이 낯설음에 대한 것이 다르게 하기, 디퍼런트. 그거에 대한 걸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유혹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걸로. 어제는 약간 분홍색 립스틱 했다면 오늘 빨간색 립스틱으로 그 이성을 유혹하는 어떤 문 여성들의 뭐 그런 어떤 행위도 있지만 모든 것은 낯설게 바라보기처럼 흥미로운 건 없죠. 오늘 짜장면을 먹었으면 내일은 짬뽕. 그래서 오늘 먹은 식당보다는 다음 식당에 가서 또 다른 메뉴를 먹어볼 수 있는 기대와 설레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제가 같은 방식으로 강의를 하더라도 같은 주에 똑같은 커리를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도 몇 PT 정도라도 바꿔서 그거의 주 키워드를 그쪽으로 바꿔서 새롭게 해야 강의가 제가 설레이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 것을 앵무새처럼 조아린다면 아마 제가 강의를 많이 끊었을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포토테라피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익숙하고 별것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미지가 어느 순간 사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갑자기 좀 낯선 느낌, 네. 나에게도 이런 이미지가 라는 어떤 낯선 느낌이 사실은 포토테라피에서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 낯섦이라는 게 없었던 것이 생기는 무에서 유가 생긴 게 아니고 있었는 건데 시각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거든요. 낯설음.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여주느냐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개념이죠. 이 낯섦이라는 개념이 포토테라피의 근간일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 있었나? 를 느끼면서 나에 대한 또 다른 관심,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의 부재, 관심의 상실이 우울을 갖잖아요. 우울증이 상실에서 오는 것처럼 관심, 모든 거에 관계, 이런 것들이 그거를 갖다가 그 상실감을 사진이라는 걸 통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상실되지 않았다, 않은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중년 여성의 주름이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괜찮네? 웃었는데 주름졌는데 주름진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러면 그것이 미의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그릇된 상식들이 바뀌는 거죠. 그런 개념처럼 낯설음에 대한 개념은 항상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해드리면 그 백스뉴 스튜디오에 또 찾아가서 저희 가족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그 낯설음 같은 걸 경험을 해봤어요. 또 가족 사진 찍은 중에 그동안 저랑 오랫동안 살아온 제 아내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역시 낯설음을 또 체험했고. 그러니까 결혼 잘하셨더라고요. 목이 메이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그 사진 속에서 사실 그때 뭔가 우리 가족들 간에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거를 사실은 그때 테라피 한번 받고 더 의미 있는 그런 가족사,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그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바로 날리셔서 깜짝 당황했는데, 지금의 나를 있게 준 한마디를 선정한다면 기억하십니까? 자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와 비교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미인대입니다. 그렇네요. 다 괜찮다라고. 상대, 쟤는 눈이 너무 예뻐. 근데 그 눈이 예쁜 사람은 나를 보면서 코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의 괜찮은 모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과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나를 망가뜨리죠.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모델학과 강의를 12년 했는데, 거기 학생들의 남자는 1m 85 평균, 여자는 1m 75, 나는 1m 65. 와우.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거기에서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은 비교지 않아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거기에 실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인생 파도처럼 어려운 곳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것. 동해의 파도는 깊게 빠지듯이
그만큼 많이 올라옵니다. 서해의 파도는 잔잔하기 때문에 찰랑거려요. 근데 인생은 어떻게 굉장히 힘겨운 그런 동해 바다의 밑으로 바닥을 쳤던 것처럼 그 바닥을 맛본 사람이 다시 희망을 가지면 그만큼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념으로도 내 자존을, 나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 이런 걸 가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뭔가 지금 직접 말씀을 안 하셨는데 느낌에 뭔가 동해바다 깊이 한번 바닥 한번 찍어보신 듯한 그런 느낌이 바닥까지는 안 찍었어도 살짝 찍다가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뭔가 그 자존이라는 부분이 삶에서 어떤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셨다는 부분에서 약간 느낌만 조금 그렇게 그게 없으면 재미없어요. 왜냐면 비빔밥에 고추장도 들어가야 되고 나물이랑 적절하게 들어가야지 한 가지만 그냥 맨밥에 물 말아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렇죠. 배고플 때는 맛있지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라운드 1초 답변 또 좀 긴장되시겠습니다. 1초 답변 또 이번 것도 좀 센 걸로 준비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되겠네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백작가님은 이제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개척하시면서 남보다 성무적인 이런 노력을 해오셨는데 도전할 분야가 남아있다면 그 분야는 무엇입니까? 노인이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노인. 노인 여기 정해 주셨고 5번 이거 센데요. 먼 훗날 백승유 하면 뭐 딱 이렇게 백승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기억되고 표현이나 문구가 있다면 즐겼던 자, 빠졌던 자, 몰입했던 자. 바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삶이 정리되어 있는 거야.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나에게 사진이란 즐김. 즐김. 좋았습니다. 놀이. 즐김. 놀이. 좋습니다. 4번은 이제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추진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즘 관심 가지고 계신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어떤 도전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가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제가 하는 게 중년 여성들의 포토테라피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논문을 쓰거나 뭐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컨텐츠를 선택할 때 실용학문이 돼야 돼요.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거에 돼야지 그냥 학생 공문으로 그냥 논문을 쓴 다음에 그 책장에 꽂히는 거는 저는 원치 않고, 그리고 제가 노인 쪽을 택한 이유는 노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은 쉽지 않기 때문에 쉬웠다면 제가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20주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나와의 어떤 싸움과 어떤 곤경도 부딪혀보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하고 힘겨운 부분들을 사진이라는 영역, 사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해나갈 수 있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노인을 택한 것이고, 노인은 제가 임상 실험을 통해 느낀 건데 굉장한 아웃풋이 있을 거라는 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 노인분들이 현재 자존감이나 이런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걸 의미하나요? 아니면은 뭐 그동안 살아오신 방식이 너무 딱 고착화돼서 다죠. 하나의 프레임 자체가 틀이 짜 있어요. 완성됐어요 그냥. 그래서 출하가 된 거죠. 그걸 다시 갖고 와서 프레임을 재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분들 중에 50% 이상이 바뀝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1년 과정을 겪었던 사람 중에 그걸 성공했어요.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젊은 사람들,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쉽게 바꿔나갈 수 있는데 노인처럼 60, 70을 넘긴 세월 동안 만들어진 그 프레임은 그 깨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깨진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충분히 깰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나름대로 깡다구가 있는 백승유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걸 택한 거죠. 네. 쉽진 않습니다. 네. 그게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만만치 않은 도전인데 그 도전으로 일단 성과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럼 곧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노인 문제 누구나 손에 들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사실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는. 노인을 택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중년 여성이나 젊은 여자들한테 그런 그걸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막 여자들이 그 팬클럽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노인들 같은 경우는 팬클럽에 오더라도 그분들이 뭐 기력이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는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이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고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들이대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중년 여성은 왠지 좀 이제 프로젝트에서 조금 후순위 이제 노인분들 위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말문을 잊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 훗날 백승이 하면 뭐? 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뭐였어요? 즐기는 자. 네? 빠진 자. 올인한다는 거죠, 올인. 뭐 논언지 맹장이 모르겠는데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건 즐기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는 자는 과로가 생길 수 있어요. 과로. 뻗는 거죠. 근데 즐기는 자는 과로가 없습니다. 네. 날밤을 새도. 네. 그러니까 즐기는 거는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흥건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보다 즐거운 삶은 없다고 봐요. 네. 제가 요즘 강의를 통해서 중년 남녀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놀고 싶어해요. 빠져서. 근데 빠져 놀고 싶은데 빠져서 놀 거리가 없고 어떻게 노는 방법을 모르는데 저는 사진을 통해서 빠져서 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건데 인간은 원천적으로 놀이를 위해서 태어난 거죠. 직장은 놀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놀아야 되는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우선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기본, 원형, 놀아야 돼요. 즐기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걸 못하면서 우울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사진으로 놀자. 제 강좌 중에는 포토테라피라는 강의도 있고 사진아 놀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개념 이름을 붙였는데 결론은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포토테라피라는 개념 속에서 뭐 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많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포토테라피라는 강좌를 하면 사람들이 안 왔어요. 내가 환자냐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 어떤 삶의 이런 그 밍밍한 거죠. 일상적인 것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시도로 제 강의에 참여해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갑자기 확 끌리네요. 저도 지대로 놀았던 자. 저도 이렇게 한번 기억해보고 싶고. 네, 마지막 질문인데 나에게 사진이라 기억나십니까? 네. 즐김, 놀이 그런 거죠. 뭐 천상병 시인이 얘기했던 소풍 잘 즐기고 한다. 그분의 말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굉장히 바둥거리며 살아요. 다. 내가 제일 중요한데 가족이나 나무리에 살고 있고. 근데 제가 강의장에서 자주 농담처럼 쓰는 모토가 여기는 가족 중심이 아닙니다. 가족은 버리세요. 나를 위한 삶. 이걸로 몰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으면서도 공감을 해요. 네. 그 어떤 프레임을 바꿔주는 거네요. 자기의 삶에. 그렇죠. 그렇군요. 네. 말씀을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포토테라피라는 세계가 단순히 하나의 그냥 영역이 아니라 사람과 인생에 대한 또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되고요. 의미 있는 말씀. 또 오늘의 책 외로울 땐 카메라를 들어라. 이 책을 보면은 일단 포토테라피가 뭔지 한 방에 딱 꿰면서 작가님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가 한 방에 일목요연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카메라를 들고 싶어지겠네요. 요즘 메이커에서 연락해야 되는데. 네. 그걸 꼬로 갖고 조만간에 TV 광고에서도 뵙기를.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로울 땐 카메라를 들어라.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백승희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방송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우리의 이금희 MC가 진행하실 거고요. 또 요즘 페이스북에서 너무 핫한 분이죠.
시인 유근. 이근희 작가 같은 훌륭한 작가예요. 또 여기서 한번 또 관계 한번 이렇게 엮어보시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유근 시인의 제목이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 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백승우 작가님 못지않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김태진의 북라이브 날방으로 진행해서 언제나 늘 죄송한 방송인데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스트림하고 본원 아카데미에서 늘 우리 방송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죠.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방송의 그 시사 프로 그쪽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많이 진행을 세련되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